몸이 왜 이럴까? 항상 운전하면서 보온병에 담아온 따뜻한 모닝 커피를 즐겼던 A씨는 운전 중 갑자기 손에 힘이 빠지면서 도로변 식당과 충돌하는 큰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크게 다친 A씨는 병원 검사에서 납중독이라는 결과와 함께 시력과 기억력을 잃고 중환자실에서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다 결국 2년 뒤에 사망했습니다. 매일 쓰는 이것 때문에 뇌가 녹아버린 한 남자의 충격적인 최후. A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책상 위에도 가방 속에도 그 살인 무기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납니다. 2023년 가을, 평소와 다름없는 어느 평범한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A씨는 30년 경력의 베테랑 운전기사였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식탁 옆 선반에는 늘 그 자리에 있던 보온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은색 스테인리스 보온병. 무려 20년을 함께한 오랜 친구였습니다. A씨는 이 보온병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요즘 물건들은 금방 망가지는데 이건 정말 튼튼해. 20년이 넘었는데도 멀쩡하잖아.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날 아침도 똑같았습니다. 뜨거운 커피를 보온병에 가득 담았습니다. 뚜껑을 닫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출근길 차 안에서 마실 커피. 일상이었습니다. 오전 7시 30분. A씨는 평소처럼 운전대를 잡고 도로에 올랐습니다. 30년 동안 수없이 지나다닌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신호를 기다리고 차선을 바꾸고 핸들을 돌리는 모든 동작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오른손에서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핸들을 잡고 있던 손가락들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지? A씨는 당황했지만 곧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더니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핸들이 저절로 왼쪽으로 꺾였습니다. 발은 브레이크를 찾지 못했습니다. 차는 A씨의 의지와 상관없이 도로를 벗어나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쾅! 큰 소리와 함께 차는 도로변 식당 벽면에 그대로 박혔습니다.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A씨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사고 현장을 조사하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도로 위에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타이어 자국도 급제동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마치 운전자가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돌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졸음운전입니까? 차량 결함은 아닌가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A씨는 급히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에어백이 작동해서 외상은 크지 않았습니다. 갈비뼈에 금이 간 것과 찰과상 정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응급실 의사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단순 교통사고 환자치고는 안색이 너무 창백했고 의식이 또렷하지 않았습니다. 기본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자 의료진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콩팥 기능 수치가
정상인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빈혈이었습니다. 헤모글로빈 수치는 정상의 60% 수준. 이것만으로도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뇌 CT 사진을 보고 나서였습니다. 담당 신경과 전문의는 영상을 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50대 중반 남성의 뇌라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대뇌 피질이 심하게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80대 치매 환자의 뇌처럼 쪼그라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어요. 신경과 의사는 A씨가 깨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이틀 후 A씨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 의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근에 특별히 불편한 증상 없으셨습니까? A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요즘 좀 이상하긴 했어요. 너무 피곤하고요. 무엇보다 이상한 게 밥을 먹어도 짠맛이 잘 안 느껴져요. 아내가 음식에 간을 많이 했다고 뭐라고 하는데 저는 싱겁게만 느껴지더라고요. 미각상실. 의사의 머릿속에 한 가지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뇌 위축, 콩팥 기능 저하, 빈혈, 그리고 미각상실. 이 모든 증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밀 혈액 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 중금속 검사도 함께요.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결과지를 들고 어씨의 병실로 향하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혈액 속 남농도. 정상인은 혈액 1dl당 10마이크로그램 미만이어야 합니다. A씨의 수치는 80마이크로그램. 중증 납중독이었습니다. 거의 치사량에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A씨, 혹시 납을 다루는 일을 하십니까? 페인트 공장이나 배터리 제조업 같은? 아니요. 저는 그냥 회사 차량 운전만 했는데요. 집 근처에 공장이 있습니까? 오래된 수도관 같은 건요? 아닙니다. 아파트에 사는데요. 의사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인 이 남자가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많은 납을 흡수했을까? 질병관리청에 역학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역학조사팀이 A씨의 집과 직장을 방문했습니다. 아파트 수도관을 검사했습니다. 문제 없었습니다. 직장 사무실 환경을 조사했습니다. 이상 없었습니다. A씨가 평소 먹는 음식, 사용하는 그릇, 생활용품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그러던 중 조사팀원 한 명이 A씨의 차량을 살펴보다가 조수석 컵홀더에 놓인 보온병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얼마나 사용하신 거죠? 아, 그거요? 한 20년 넘었을 거예요. 튼튼해서 아직도 잘 쓰고 있죠. 조사팀원은 보온병을 들어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보온병 내부 코팅은 거의 다 벗겨져 있었습니다. 곳곳에 시커먼 얼룩과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긁힌 자국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주로 뭘 담으세요? 커피요. 매일 아침 뜨거운 커피를 담아서 다녀요. 혹시 보온병을 어떻게 세척하시나요? 그냥 철수세미로 박박 문질러서 씻죠. 깨끗하게요. 조사팀은 즉시 보온병을 압수해서 분석실로 보냈습니다. 며칠 후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온병 내부에서 검출된 납 농도는 기준치의 수십 배였습니다. 특히 긁힌 부분과 녹슨 부분에서 높은 농도의 납이 검출됐습니다. 전문가들이 메커니즘을 설명했습니다.
오래 사용한 스테인리스 보온병은 내부 코팅이 벗겨집니다. 그러면 스테인리스 합금에 포함된 중금속, 특히 납이 노출되죠. 여기에 산성 음료인 커피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산성 성분이 금속을 부식시킵니다. 게다가 뜨거운 열까지 가해지면 납이 음료에 녹아나오는 속도가 급격히 빨라집니다. A씨는 20년 동안 매일 아침 이 보온병에 뜨거운 커피를 담아 마셨습니다. 하루에 약 500ml씩, 1년이면 180리터 이상, 20년이면 3,600리터가 넘는 양이었습니다. 계산해 보니 끔찍했습니다. A씨는 20년 동안 자기도 모르게 매일 조금씩 납을 마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실을 알게 된 A씨는 망연자실했습니다. 20년 동안 아침마다 챙겨 들었던 보온병, 튼튼하다고 오래 쓸 수 있다고 자랑스러워했던 그 물건이 자신을 서서히 죽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하지만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납은 체내에 축적되는 중금속입니다. 한번 뇌에 침투한 납은 쉽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치료를 받아도 이미 손상된 신경세포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교통사고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고 후 3개월, A씨는 기억력이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방금 전에 한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며칠 전 일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간단한 결정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뭐 먹을까? 같은 질문에도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1년 후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음식을 먹다가 사례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삼키는 기능을 담당하는 뇌 부위까지 손상된 것이었습니다.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 흡인성 폐렴이 발생했습니다. A씨의 아내는 남편을 돌보며 매일 울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건강했던 남편이 이제는 스스로 밥도 먹지 못하고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사고 2년 후 A씨는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겨우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의식은 거의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병실 밖에서 울음을 참았습니다. 의사가 나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A씨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눈을 감았습니다. 20년 지기 친구라고 믿었던 보온병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56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일이 지금도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의 집에도, 사무실에도, 차 안에도 오래된 보온병이나 텀블러가 하나쯤은 있을 것입니다. 당장 확인해 보세요. 뚜껑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세요. 긁힌 자국이 많은가요? 거뭇거뭇한 얼룩이 보이나요? 녹이 슬어 있나요? 코를 대면 쇠 비린내가 나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버려야 합니다. 아직 쓸만한데, 아깝잖아, 튼튼한데 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씨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그를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보온병은 아무리 튼튼해 보여도 3년이 지나면 교체하세요. 커피, 탄산음료, 한약처럼 산성이 강한 음료는 장시간 담아두지 마세요. 세척할 때는 부드러운 솔을 사용하고 철수세미는 절대 쓰지 마세요. 내부 코팅이 조금이라도 벗겨졌다면 즉시 버리세요. 보온병 하나가 몇만 원입니다.
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그 이상의 돈으로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A씨의 가족은 2년 동안 치료비로 수천만 원을 썼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편리함 속에 숨겨진 위험.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물건 하나가 때로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A씨의 비극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면 보온병을 확인해 보세요. 작은 관심이 건강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관심이 당신과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